오늘은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 실험이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느냐, 과연 성공할 것인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뒤로 숨어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바타 논쟁도 사실상 수면 아래로 내려갔는데요. 한동훈의 정치 실험 어떤 특징과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 변희재 대표의 날카로운 시각으로 하나하나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동훈 비대위원장 정치 실험이라고 저는 표현했는데 성공하고 있는 겁니까? 글쎄요, 이게 만약에 이게 좀 당의 그 지지율 급락의 위기를 극복했다라고 표현한다면은 자체적으로 성공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국힘당 내에서는. 근데 정치의 근본적인 문제를 얘기하면은 여당의 대표인데 이 여당을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끌고 가는 측면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 안 보이고 당은 당대로 가고 자기는 자기대로 가고 개인 행보를 하는데 어찌 보면은 당의 그 산적한 문제들을 한동훈 장관의 개인 행보로 이렇게 은폐해서 간 약간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실제 총선 앞두고 가장 중요한 문제들은 이 당의 경우는 윤석열 정권과의 그런 관계 설정 문제하고 공천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런 문제들을 싹 덮어버리고 주로 한동훈의 개인 원맨쇼로 간다고. 어느 지역에 가서 어떤 말하고 무슨 옷을 입고 뭘 관람하고 그런 식으로 좀 위장형 당대표? 그러니까 좀 처음 보는데 이런 스타일 당대표 같은 경우는 좀 이게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언론이 일방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띄워주는 것도 사실이고 국힘 지도부도 한동훈과 함께 뭔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민심이 말씀하셨듯이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차별성을 가질 것이냐 또는 김건희 여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데 대한 이런 방구 없이 오히려 이미지 변신을 통해서 뭔가 정치적 돌파구를 찾으려고 한다. 민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따라가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따라간다고 얘기하면은 국힘당과 민주당의 1대1 지지율 구도는 대부분 엎어졌습니다. 예. 모든 조사에서 대부분 국힘당이 앞서가는 부분이 있고 이재명 대표와의 이 대선 대결도 대부분 앞서가고 뭐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국힘당 내부에서는 찬성한다 생각하는데 문제는 가장 핵심적인 총선의 구도인 이 선거를 과연 윤석열 정권의 심판 선거냐 아니면은 윤석열 정권을 지원하는 선거냐 물어봤을 때는 그거는 전혀 변화가 없어요. 이 구도를 못 깨고 있는 거죠. 정권 심판 선거이지 국정 뭐 운영을 좀 더 돈독하게 뭐 만들어주느냐. 지원하느냐. 예. 국정 이제 그러니까 지금 그 국힘당 지지하냐 민주당 지지하냐 그러면은 통계상으로 국힘당 지지한다가 지금 높아진 게 분명한데 그럼 이 집권 여당을 심판할 거냐 지원할 거냐 물어보면 이것도 전혀 변함없이 15%에서 20% 차가 유지되고 있으니까 총선의 기본 구도는 못 바꾸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보수층의 결집으로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에 대한 선호도가 국힘의 지지율로 이어지느냐 아니면 중도층에 있던 사람들이 약간 이동해서 야, 한동훈 기대해도 되겠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보수층은 좀 핵심층이 좀 빠지는 분위기고 빠지는 분위기고 중간 정도에서 예. 좀 그냥 좀 시끄럽지 않게 가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은 좀 지지로 붙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결국 1%포인트, 2%포인트로 정당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당 지지율 지금 올라갔죠. 그 문제. 자, 의미 있는 변화라고는 보기가 좀 어렵다. 저는 어렵다는 거고. 이제 당내에서 근데 만족을 하는 분위기 있다는 거죠. 예. 자, 이렇게 가면 이제 총선에 이길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 근데 그 본질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예. 이게 시간만 끌었을 뿐이지 대표적으로 아직도 김건희 특검법은 재의결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고 공천은 이제 시작하는 거고 이 본질 두 개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거를 과연 이 당의 리더라면은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를 어떻게 풀 거냐의 문제인데 그걸 지금 보여준 바가 없다는 거죠. 자, 지난 20여 년 이제 정치 현장에서 대한민국의 선거 판도를 깊이 보셨지 않습니까? 그럼 이 정도 상황 같으면 이런 쇼 또는 쇼잉 또는 뭔가 국민들에게 색다른 이미지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실제로 총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부분적으로 있다는 건 뭐 전제하고요. 저는 뭐 부분적으로도 없다고 보는데. 부분적으로도 없다. 왜냐하면 총선의 시즌은 결국 공천에서 판가름 나는데 예. 지금 예를 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함께하는 비대위원이나 공천을 주도하는 공관위원이나 한동훈이 주도해서 집어넣은 사람이 눈에 안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은 이 용산에서 따로 움직이고 있고 한동훈은 그걸 은폐해주는 얼굴 마담 역할만 한단 말입니다, 이게. 근데 결국에는
무수한 사고가 터지게 돼 있어요. 공천 과정에서. 그 사고를 어떻게 국민들에게 설명하며 수습하냐 문제인데 지금 당 따로 한동훈이 따로 왔단 말입니다. 이랬을 때 이 용산발 공천 사고가 벌어졌을 때 한동훈이 이걸 어떻게 수습하냐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수습이 더 어렵다고 보죠. 왜? 공관위원이나 비대위원들을 자기가 임명했으면 자기가 어떻게 수습을 할 텐데 이거는 지금 전혀 한동훈과 안겸산다 임명해놓고 한동훈은 아예 출마도 안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자기는 이거 신경 안 쓰겠다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자기 인기 관리로 들어왔는데 사고가 터졌을 때 이걸 어떻게 수습하냐는 거예요. 그래서입니까 지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중진들과 오찬을 하면서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내가 평가할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가할 문제가 그럼 누가 평가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당 대표가 이걸 모든 평가하지 골치 않느냐. 아픈 문제는 다 내던지고 자기 쇼만 하기 때문에 예. 원래 이제 당 대표는 골치 아픈 답을 하는 직업인데 그걸 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나 피해가고 있지 무슨. 그러니까 이게 이걸로 평가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는 대단한 변화를 꾀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그럴 만한 소재나 이런 것들은 없다고 이제 봐야 실제로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보수에서 지금 유튜브들이 지금 한동훈을 굉장히 많이 공격을 하고 있는데 예. 이준석과 한동훈을 비교할 때 한동훈은 좀 보수 이념적인 투사인 것처럼 비춰졌었단 말이에요. 법무장관 예. 할 때는 민주당과 많이 싸우니까.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수 쪽에서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쪽으로 들어와 보니까 그냥 쇼하고 말장난밖에 없지 않냐. 그럼 도대체 이준석과 무슨 차이가 있냐 지금 이거를. 그러니까 전체적인 보수는 이준석을 폄훼하고 한동훈을 높이 평가했던 부분들이 최소한 주요 보수 유튜버에서는 한동훈이나 이준석이나 차이가 없다로 가서 오히려 지금은 이제 이 소수긴 하지만은 핵심 지지기반층인 보수층에서 한동훈에 대해서 실망감이 자꾸 올라가니까 나중에 이건 오히려 더 큰 실이 될 수가 있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구 쪽에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가 출범했는데도 정당 지지율이 뭐 한 2%포인트 또는 3%포인트 정도만 높아지고 있는 걸로 보면 결국 한동훈 비대위 체제 실패했다. 이게 무슨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허니문 시즌에 이 정도밖에 올리지 못하느냐. 그리고 부산에 가서 이제 부산 갈매기 할 때 이거 저 봉다리 응원이라고 아시죠? 봉지 이렇게 네. 덮어쓰고 하는 거나 오늘은 또 국민 택배를 들고 나왔어요. 뭐 대한민국 국민들이 택배를 시켜놓고 얼마나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택배를 기다리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너무 형식에 많이 치우쳐져 있는 쇼 같다. 지겹죠. 사실 메시지를 빨리 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천의 원칙이 뭐며 영남권 물갈이는 어떻게 하는 거며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 거고 당장 중요한 문제 특검이 벌써 지금 이태원 특검까지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건 뭐며 얘기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답을 다 피하고 이 한마디로 지금 무슨 CF 쇼만 보여주니까 이제 지겨운 상황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국민의힘 의원직이든 아니면은 공천 과정에서 뭔가 귀책 사유가 생기면 제복을 안 하겠다. 이것도 뭐 하도 많이 아니, 들어본 오래된 레코드판이어서. 아니 이거는 아니 지금 내가 알고 당론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예. 네, 당론에 돼 있습니다 이거. 네. 그게 마치 혁신하는 것처럼 이렇게 네.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 한동훈다운 모습인가. 그래서 저는 원래 당론에 돼 있었는데 실제 그걸 뒤집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약간 편법을 써가지고 강서구청장 선거 때 나와서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당론 그대로 쓰면 안 나와야 되는 거죠.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한동훈 비대위 체제로 똘똘 뭉쳐 있다는 것은 제가 약간 좀 비판적으로 좀 보면 결국 공천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철옹성처럼 사놓고 그렇게 해서 잘한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잘하는 것은 아닌데 잘하는 것처럼 이제 보이도록. 예를 들면 한동훈이 공천권이 없기 때문에 예. 그냥 이 출마자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 쇼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큰 사고 안 치고. 결국 공천권은 용산과의 단판 문제지 한동훈은 공천권 인사를 안 하는 거로 거의 지금 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잘 보일 것도 없는 거고 사고만 안 치고 이 정도만 가라는 얘기겠죠 이건 지금. 자, 언론에서 지금 보도하고 있는 이제 행태를 보면 뭐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너무 많이 띄워주고 있다. 뭐 한동훈에 대해서 실제로 뭐 한비어천가를 심하게 이야기하면 행동 하나하나에 마치 그 팬덤이 생겨서 강력한 좀 지지층들이 몰리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쪽으로 보면 이게 뭐 개딸들이 팬덤 정치해서 정치 망친다 이렇게 할 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말 강한 팬층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형성된다 이렇게 이제 보도하는 언론의 행태 이런 부분은 어떻게 그것을 보세요? 법무장관 때부터 그렇게 쭉 해왔었는데 예. 근데 하여튼 그것도 결국에 이제 한계에 조만간 부딪힐 겁니다. 그 부분 자체가. 그 부분이 실제로 총선 승리의 담보가 안 되기 때문에 예.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총선에서의 이 표라는 것은 확장력이 있어야 되는데
뭐 뒤에는 어차피 보수 찍을 사람들 계속 나와가지고 한동훈 뭐 좀 팬덤하는 부분들이 각 후보들에게 지역을 뚫는 후보들에게 무슨 도움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뭐 올해는 못 갈 겁니다. 자, 한계가 있다고 하면 그 이제 변곡점, 터닝 포인트 이것은 뭡니까? 이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결입니까? 아니면 공천 개입? 한 일단은 대통령실? 공천이 시작되면서부터 이제 뭐 컷오프부터 쫙 시작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매번 그때마다 설명들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동훈 장관 하는 거 보면은 그런 부분들 민감한 다 피해 갔거든요. 그 만약에 그러면 답변을 똑바로 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격적인 공천을 했을 때면은 답변을 못 할 거고 대충 답변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냥 대충 공천했다는 얘기니까 별 의미가 없는 거고 여기 딜레마가